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자, 오늘 뭐 해볼 거냐면 그거 할 건데요. 대수 인트로 영상 촬영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방학 전에는 선생님이 인트로 영상은 다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올린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차근차근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시작해서 개념 강의 찍어서 올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학 끝나면 이제 도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거, 우리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방학이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네요. 개꿀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학 전까지 최대한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 방학 때도 선생님은 출근해서 영상을 촬영할 거예요. 저 진짜 열심히 하죠. 그럼 월급을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건 이제 대수 인트로고요. 아마 대수 인트로가 도형 인트로보다는 조금 강의가 길 거예요. 왜냐면 조금 더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근데 뭐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게, 대수 인트로가 내용이 좀 길다고 할 뿐이지 그냥 초등학생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너네들이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건 이 처음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수혜체계 이거 모르면 이제 죽어야 알겠죠. 자, 수혜체계가 뭐냐면은 뭐 영어로 하면은 뭐 number system. 허세 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혜체계 한번 해볼까요? 사실 너네들은 그러니까 고3까지 해서 배우는 수혜체계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수라는 게 있으면은 현실상에 존재하는 실수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실존하는 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허수,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허수를 배울까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배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만 다 알고 있으면 된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수들을 중학교 1, 2, 3학년 때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봅시다. 딱 실수는 딱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만한 게 있어요. 엄청 중요한 게 있는데,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있어요. 뭔가 실수, 허수가 뭐 반대되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당연히 얘네랑 뭔가 반대되는 개념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유리수랑 무리수도 뭔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서로 분수가 가능하냐, 분수가 가능하지 않냐, 이거에 따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리수는 분수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 무리수는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구나. 그러면 막 이제 이거는 중3 얘들 한정해야 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 뭐예요? 2분의 루트 2 이런 거 뭐예요? 선생님 무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며요. 그러니까 분수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분수라는 거는 이거 중학교 3학년만 들으세요, 알겠죠? 중학교 3학년 이상부터 분수라는 거는 이렇게 A 나누기 B라는 게 있는데, 그 이 A하고 B는 항상 정수여야 돼요. 정수. 그리고 B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0이 아닌 정수여야 돼요. 그거를 B분의 A꼴로 나타낸 형태 자체를 우리가 분수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분수라는 거는 나눗셈이란 개념을 이 형태로 나타낸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 나눗셈 기호 있죠? 얘를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동그란 구멍에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0이 아닌 정수도 기억해야 돼요. 항상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분수가 가능하면 유리수고 분수가 되지 않으면 무리수라는 거구나. 사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보고도 추론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유자가 있을 유자겠죠. 리자가 이해할 리 뭐 이런 글자 아닐까요? 근데 이거는 셈 숫자고요. 아, 그럼 얘는 이해가 가능하고 얘는 이해가 못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사실 유리수가 아니라 유비수라고 해야 되거든요. 유비수. 왜냐면은 이제 비라는 것 자체가 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구나, 그게 유리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원래는 무비수라고 번역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분수, 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왜 도대체 비가 어떻게 분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너네들이 이 비자만 들어가면 거품 물고 다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비를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비가 뭐냐면 우리는 애초에 비자 들어가는 거 다 할 거 알겠죠? 비교 한번 해볼게요. 비는 비교에서 온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면 평소에 비교라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딱 비교를 이 두 가지로 해요. 뺄셈에서 비교를 하거나 나눗셈에서 비교를 해요. 저 그런 거 안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해요. 너가 나보다 몇 개 더 많니? 할 때 내가 5개고 너가 3개면은 뭐 서로 빼보지 않아요? 차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서 보는 거구나. 그 다음에 너 나보다 몇 배 더 많니?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나눠서 비교를 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게 뺄셈 비교 말고 나눗셈 비교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눗셈 비교를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그러면 맞아. 나눗셈 비교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게 딱 이런 거 있어요. 비와 비율.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비 써 있는 거 지금 다 해보겠다고요. 그 다음에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비와 비율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여기 이게 중요해요. 비와 비율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비라는 거는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이거 대 이거라고 읽지 않나요? A 대 B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러면 이 A가 의미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교하는 양. 그럼 B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기준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교하는 양. 이렇게. 그러면 비교하는 양이랑 기준량이 도대체 뭐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 기준이 너가 5개 가지고 있고 너가 5개 가지고 있고 내가 10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준을 누구로 두냐에 따라 비교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 기준량이 너예요. 너. 그리고 이게 나야. 그러면 너를 기준으로 나는 몇 배예요? 2배죠. 그렇죠? 그렇죠? 너를 기준으로 나는 2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기준을 나로 바꿔볼게요. 나를 기준으로 너는 몇 배예요? 2분의 1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을 누구로 두냐에 따라 비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량하고 비교하는 양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친구가 항상 기준량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항상 기준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 점점을 우리는 나눗셈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나눗셈.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B라는 이 대라는 거를 우리가 나눗셈으로 바꾸면은 얘를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B분의 A라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비율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 B가 기준량이고 A가 비교하는 양이라는 건 변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속력, 농도, 밀도,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얘네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너무 잘 돼요. 예시 딱 하나만 해줄까요? 그럼 속력으로 하나만 해줄게요. 속력. 우리가 속력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가는 거리를 미터로 통일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단위 많이 봤을 거예요.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아워, 아워부터 말고 미터 퍼 민, 미터 퍼 아워,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퍼라는 거는 사실 이 분수의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초, 이게 S가 초, 세컨드의 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초를 기준으로 얼마나 같니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분을 기준으로 얼마나 같니? 그 다음 얘는 시간을 기준으로 얼마나 같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결국 다 통일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너가 얼마나 갔니, 얼만큼을 갔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하나로 통틀어서 뭐라 얘기할 수 있어? 너 얼마나 빠르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속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이 분모가 이 기준량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알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례식 배우잖아요. 비례식, 그쵸? 비례식은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A 대 B는 C 대 D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에서 딱 한 가지 할 게 뭐 있냐면 우리는 비례식의 성질 하나만 볼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크게 비례식에서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거 외울 수 있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비례식 나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얘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다른 거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크게 없어요. 이번엔 비례배분은 뭘까요? 비례배분은 이런 느낌 아니에요? 우리가 2대 3으로 배분을 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당근 100개를 2대 3으로 비례배분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러면 내가 이 선분 하나를 선생님이 100이라고 할게요. 100. 그럼 얘를 2대 3으로 나눠주래잖아요. 그쵸? 길이를 2대 3으로 나눠주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2개여야 되고 이쪽은 3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나누면은 이기점으로 딱 나눠서 이쪽은 2개여야 되고 이쪽은 3개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체를 몇 등분한 거예요? 5등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개를 2대 3으로 나눠주라는 뜻은 100개의 5분의 1을 이쪽에 주고 100개의 5분의 3을 이쪽에 두란 뜻이구나, 주란 뜻이구나 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례배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형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번에 2학기죠, 그렇죠? 그래서 2학기 때 도형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들은 학생들은 멈춰놓고 이거 필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러면 지우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B 가지고 우리가 10분을 썼는데요. 이제 진짜 수의 체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의 체계, 이 수의 넘버, 우리가 배우는 이 숫자에서 우리가 수라는 거는 존재하는 수와 존재하지 않는 수가 있고,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너는 이거 고1 때 제대로 배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존재하지 않는 수, 뭐 존재하는 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뭐 일단 존재하는 것만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맨날 자연수만 했잖아요. 플러스 1, 2, 3, 4, 막 5천, 5만 이런 것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학교 돼서 뭐 배워요? 막 5만, 마이너스 막 3, 마이너스 막 6.5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때까지는 뭐 존재하는 것만 배우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보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가보자면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리수만 진짜 제대로 기억하면 돼요. 특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진짜 유리수 하나만 잘 기억해놔도 수의 체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는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알겠죠? 그냥 유리수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무리수를 빗대어서 본 거예요. 반대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유리수는 또 어떻게 나뉘냐면 일단은 유리수 중에는 정수인 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게 있어요. 정수가 아닌 게 있어. 그러면 정은 뭘까요?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친구는 정돈할 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돈된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제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한테는 이 친구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해요. 이쁜 숫자라고 얘기하죠. 뭔가 그러니까 딱 보기 좋은 숫자 있죠. 마이너스 1, 2, 3, 4, 뭐 플러스 1, 2, 3, 4, 뭐 0이거나. 근데 되게 보기 싫은 숫자 뭐 있어요? 2분의 7.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6.7 이런 거 있죠. 그럼 이런 친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 이런 친구를 정수라고 얘기하는구나. 이쁜 숫자. 예를 들어 뭐 있죠? 마이너스 2, 뭐 1, 뭐 0 이런 숫자를 우리가 정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정수도 나뉘면 뭐가 있냐면 양의 정수라는 게 있고요. 플러스 1 같은 걸 양의 정수라고 그러겠죠. 그 사이에 0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도 있어요. 음의 정수.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자면 양의 정수를 세 글자로 바꿔 말하면 그거를 자연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있어도 이제 문제에서 정수 x를 구하여라, 자연수 x를 구하여라, 유리수 x를 구하여라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고 있는 학생, 이거를 외우고 있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이거를 숙지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인 x를 구하여라, 정수인 해를 구하여라, 자연수인 해를 구하여라 이러면은 막 멘붕 오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 아직도 특히 물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알겠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건 뭐가 있냐면 분수랑 소수가 있어요. 특히 그 모든 분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얘기하는 건 진분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분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따가 선생님이 분수 설명할 때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수의 체계가 여기까지죠. 그렇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크게 알아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 자연수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 소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수하고 소수 확장하는 게 중1 수학 중학교 2학년 수학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딱 여기 선까지는 안 흔들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상 무리수도 알 필요가 없잖아. 무리수는 유리수의 반대말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알라고 이렇게 써준 거, 설명해 준 거지. 굳이 무리수도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너네가 기억할 게 진짜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냥 유리수에서 정수랑 정수가 아닌 것으로 나뉘고 정수가 이런 게 있고 정수가 아닌 게 이런 게 있다만 알면 끝인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가 정수인지 유리수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뭐 고백하자면 학창시절 때 중학교 때까지 막 정수인 x를 구하여라, 뭐 자연수인 x를 구하여라 뒤지게 헷갈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걸 한번 느껴보니까 근데 너네가 한번 이거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대로 흔들려요. 선생님도 막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막 갑자기 정수 자연수 구하여라 하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얘를 단련시켜 주려는 게 있어요. 알죠? 그 다음에
수위체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분수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분수? 원래는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이거 방금 그 전까지 필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처음 보는 학생은. 자, 두 번째로 이제 분수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분수를 너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를 조금 짤막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분수라는 거는 뭐 이제 선생님 좀 허세를 부리기 위해 영어도 쓰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제 fraction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앞에 frac이라는 어근이 붙으면은 이거는 좀 이제 부서진 것이란 뜻이에요. 부서진 것. 그러니까 뭔가 쪼개어진 것이란 뜻이죠. 네, 영어 강사가 아니니까 영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분수에서 네. 누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분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그 학생한테 제발이라는 말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줘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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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분수는 진짜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데 왜 이거를 기억을 안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중에 개념 많은 수학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2차 방정식 나오고 2차 함수 나오면 어떻게 저거 어떡하려고? 네,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정말 어려운 숫자로 선생님이 비교해서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애초에 일단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분수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3분의 2라는 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3등분해서 2개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 자체를 일단 읽을 줄부터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이것도 못 읽으면 할 말이 없어요. 네. 왜냐면 아까 그거였잖아요. 네. 이거는 곱하기 2 아닌가요? 이거는 나누기 3 아닌가요? 그래서 3등분 2개. 앞에 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있는 거예요. 알죠? 네. 우선은 분수 읽는 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숫자를 왜 썼냐면 피자처럼 생각을 해보면 돼요. 피자 한 판을 2등분해서 1개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건 뭐죠? 피자 한 판을 4등분해서 2개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분모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분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럼 몇 분의 몇이 되죠? 4분의 2가 되지 않나요? 근데 보니까 2등분 중에 1개랑 4등분의 2개는 같은 거 아닌가요? 그림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분모하고 분자에 같은 걸 곱해줬더니 같은 분수의 의미랑 똑같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너무 쉬운 얘기인가요? 그럼 반대로 여기에다가 나누기 2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선생님이 이거를 용어적으로 정리를 해주자면, 용어적이 아니죠. 그냥 말로 정리해주자면 분모 분자에 같은 걸 곱하면 같은 분수다. 이게 어렵나요? 알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항상 같은 걸 곱하면 같은 분수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도 이 원리 쓰는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이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고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거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얘 그림으로 표시한 거 2등분 1개, 얘는요 4등분 2개. 이렇게 분수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분수의 종류 얘기할 거야. 분수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진분수, 가분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분수, 단위분수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진짜 분수 종류 다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진분수는 뭐냐면 항상 분자랑 분모로 비교를 하는 건데 항상 분모가 더 큰 분수를 우리는 진분수라고 그래요. 예시로 들면 뭐 있어요? 2분의 1, 7분의 4, 6분의 5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분모가 더 큰 분수를 진분수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 말고 그 반대 상황 있잖아요. 예를 들어 6분의 6, 6분의 7, 7분의 8, 뭐 7분의 956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분수인 거예요? 가분수인 거죠. 그렇죠? 항상 분자가 더 크거나 같은 경우를 우리는 가분수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분수는 이런 분수가 조금 진분수 느낌 아니에요? 진짜 분수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진짜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가짜 분수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설명 잘했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분수라는 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분수를 뭘로 바꿔줘요? 대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중학교 이후로는 대분수를 안 쓰던데요? 근데 쓰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안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진짜 이런 분수 있잖아요. 이런 분수는 웬만하면 대분수로 써줘서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거를 곱하기 3분의 2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린 956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가 이 친구를 대분수로 고쳐가지고 7, 1, 25, 3, 46, 7, 6에 42. 네, 4가 남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136과 7분의 4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친구는 그냥 자연수인 거잖아요. 사실상 대분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3분의 2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큰 숫자를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숫자를 최대한 줄여서 계산 실수를 줄이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최대한 진분수, 분모보다 작은 분자로 계산을 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136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7분의 4 곱하기 3분의 2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은 이거 956 계산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네. 뭐 지금 956이어서 안 와닿는 학생은 숫자를 더 키워보면 좋아요. 막 5942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쓰지 말라고는 안 하죠. 써도 되는데 귀찮아서 안 쓰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냥 큰 수로 계산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대분수로 바꾸면 계산이 더 편리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내리는 학생은 써도 상관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기하분수랑 단위분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단위분수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단위분수에 대해서 막 저게 뭐야?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알겠죠? 알고 있어야 돼요. 단위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예요. 네. 그러니까 분수인데 뭐 이제 좀 기준점이 되는 분수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뭐 단위원. 그러니까 이 단위라는 말을 기억해도 되죠. 막 단위원.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기하 배우는 학생은 이제 벡터 중에 단위 벡터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단위라는 말이 크기가 1이란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반지름이 1인 원. 얘는 크기가 1인 벡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라는 말을 조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위 분수를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 단위라는 말이 뭘까? 그 다음에 기하 분수는 뭐냐면 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분수예요. 이제 기하분수하면 이제 열받는 얘기 많이 했죠. 선생님, 기하분수로 바꿔야 돼요? 네, 누군지 알죠? 중학교 1학년에 있는데, 네, 기하분수를 내 허락 받고 바꾸고 있어요. 기하분수를 안 바꾸면 너가 고생하죠, 그쵸? 예를 들어 우리는 2분의 1이라는 간단한 분수를 계산할 수 있고 더하고 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198 얘기해 봅시다. 396이네요. 396 두 배 하면, 그러면 396분의 198로 계산하겠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하세요 그럼. 네.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이걸로 계산하던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396 통분해 가지고 쓰시고요. 알겠죠? 나는 2분의 1 쓸 거니까 너는 396 쓰세요. 네. 그래서 약분은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편하게 해주려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안 하고 계산하면 너만 고생하죠. 그렇죠?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쓰면 좋은데 괜히 8분의 4라는 숫자를 막 곱하기 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숫자가 작은 걸 계산할수록 계산 실수가 적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분수의 종류였고요.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되고, 예시 같은 건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분수의 연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그만둔 학생 중에 한 명이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왜 분수의 곱셈 할 때는 통분을 안 하나요?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드는 생각은 그냥 기계처럼 계산하고 있었구나. 도대체 왜 덧셈 뺄셈하고 왜 곱셈 나눗셈 하는 건지를, 그러니까 왜 덧셈 뺄셈 할 때 왜 통분하는지를 모르는구나. 곱셈 나눗셈 할 때는 왜 통분을 안 하는지. 네, 그 원리를.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난 알려줄 수 있는데, 보통 의지가 없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그걸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먹어요. 네,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 고작 내가 분수 덧셈 뺄셈 할 때 통분하면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왜 그런지까지 알아야 돼?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아는 만큼 계산이 빨라지고 아는 만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다 풀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뭐 막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수의 연산할 때 선생님이 이거 딱 요약해서 하나만 써줄게요. 알겠죠? 분수의 덧셈 뺄셈은 그냥 통분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셈하면 되고요. 나눗셈은 역수 취해서 곱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나 이것만 알고 싶어? 지금 이제 끄고 나가요. 알겠죠? 네, 선생님은 당연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럴지를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도대체 분수의 덧셈 뺄셈 할 때 왜 통분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잘 봐봐요. 선생님이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더해 볼 건데, 2분의 1을 우리가 피자로 표현하게 되면 2등분 한 개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우리가 통분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피자로 표현하면 3등분 한 개였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이거와 이거를 합쳐서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종류가 다른 커피가 있고 용량이 다른 커피가 있는데 커피 두 개라는 게 얘랑 얘를 합쳐서 두 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나는 똑같은 거 두 개를 사왔으니까 너한테는 양이 적은 커피를 주고 난 양이 많은 커피를 선택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선생님 친구들한테 초콜릿으로 표현해 주긴 하는데 초콜릿 크기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합쳐서 두 개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긴 거야? 항상 문제 생긴 걸 봐야죠. 이 한 개의 크기 사이즈가 다르지 않나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통분해 준다고요. 같은 등분의 크기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6분의 3으로 바뀌었죠. 아까 크기가 같은 분수 이용하는 거예요. 분모하고 분자에 같은 걸 곱하면 내가 같은 분수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나요? 곱하기 3 했고요. 여기는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리고 통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본 학생은 아직 초등학생을 거치지 않은 거죠. 그쵸? 초등학교 때 이 분모를 통일하는 과정은 우리가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어차피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에 같은 걸 곱해 나갈 텐데 얘 배수들 중에 우리가 같은 걸로 통분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통분을 그럼 6만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 12로 해도 되고 18로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최대한 숫자가 작아야 계산 실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6으로 해도 되는 거를 12, 18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배수들로 우리는 통분을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해서 분모 분자에 곱해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곱해 나가면 분모 분자는 서로 똑같은 걸 찾으려면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최소 공배수가 우리는 가장 계산하기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6분의 3이니까 6등분 조각 3개겠죠? 얘랑 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다음 얘는 6등분 조각 2개로 만들 수 있겠죠. 그쵸? 크기가 변함이 없죠. 그러면 이거 합쳐서 우리가 6등분 5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통분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가나 초콜릿 5개 빌려놓고 ABC 초콜릿 5개로 갚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는 사람은 나한테 꼭 지금 DM을 보내세요. 초콜릿 좀 빌리게. 알겠죠? 네. 그럼 난 너한테 ABC 5개로 갚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이랑 분수의 나눗셈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은 그냥 이것도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말로 바꿔서 이해하면 딱 하나로 해결될 것 같아요. 딱 하나로 해결돼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어떤 거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는 4분의 3이랑 3분의 2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3분의 2라는 거는 어떤 것을 3등분해서 2개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4분의 3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를 3등분하고 2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림으로 해볼까요? (4등분) 3개가 있었는데 얘를 3등분하고 2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3개를 3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를 2개 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나 2개 하면 어디예요? 얘 아닌가요? 그럼 결국 4등분 2개가 되겠네요. 4등분 2개는 뭐랑 같아요? 2분의 1이랑 약분해서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너네가 평소에 계산하는 대로 얘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약분돼서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1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수의 곱셈 나눗셈이 왜 이렇게 하는 거지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말로 바꿔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분수 배우는 게 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되게 분수의 의미를 그대로 생각하고 그걸로 우리가 생각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필요 없는 이런 거 써준 것들은 진짜 초등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어때요?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봐. 일단은 이렇게 해봐. 그리고 왜인지는 그 다음에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거 알았다고 막 기분 좋다, 막 기모찌다 막 이런 친구들은 살짝 아쉬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계산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많이 알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인성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분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수로 시작해보죠. 필기하세요, 필기. 후가 아니라 자 이제 이어서 그 소수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선생님이 조금 지쳤어요. 그래서 소수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선생님 원래 앞에 수의 체계 설명하고 분수 설명하고 소수 설명해서 딱 3등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분량 조절 실패입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너네들이 감안하세요. 네, 불만 있으면 찾아오세요. 다 뒤졌어. 네, 불만 있으면 나랑 주먹으로 대화를 나눠봅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네, 소수가 뭐냐면 이제 이게 아까 분수 한자로 설명 안 했는데 네, 넘어가죠. 알죠? 자, 소수라는 거는 적을 소자를 써서 그냥 작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숫자.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막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도 뭐 소수를 배우는데요. 그 소수랑 이 소수랑 달라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소수라고 읽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성분 소자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숫자의 성분이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좀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죠. 뭐 지금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자연수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얘는 적을 소자를 쓰는 소수라는 거죠. 소수. 그러면 소수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분수랑 선생님이 되게 비슷하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소수는 소수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제발. 그 다음에 소수점의 다른 의미는 자릿수라는 거예요. 자릿수. 너네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수, 작은 수 막 자릿수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네 돈 계산하라고요. 그래서 진짜 개판인 게 뭐냐면 진짜 열받아요. 이따 소수의 덧셈 뺄셈 할 때 얘기할게요. 지금 벌써 화내면 안 돼요. 지금 좀 분노를 가라앉히고 빨리 진도를 나가서 도형 인트로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무시할게요. 자, 그래서 자릿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숫자는 항상 지금 여기에 소수점을 항상 숨기고 있고요. 무한한 0이 항상 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곱하기 10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소수점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10을 하면 할수록 소수점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곱하기 10을 해서 이쪽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초등학생들이 물어봐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뒤지게 헷갈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난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넌 곱하기 10이라는 게 숫자가 커지는 행동이야 작아지는 행동이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돈에 10배를 불려서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알아먹어요. 역시 자본주의자.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커지는 방향 아닌가요? 그렇죠? 커지는 방향. 그럼 이쪽은 무슨 방향이에요? 작아지는 방향이다. 숫자가 작아지는 방향. 너의 돈이 커지고 너의 돈이 작아지는 방향이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을 한 번 하면은 얘가 무슨 숫자가 돼요? 10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늘어나서 100이 되겠죠. 한 번 더 하면
1000이겠죠. 이게 반복되겠죠. 그렇죠? 나누기 10을 하면 어떻게 돼요? 0.1이 되겠죠. 두 번 하면 0.0이에요. 세 번 하면 0.001.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 뭔가 좀 더 끼워 맞췄는데 소수점은 딱 여기까지만 생각합시다. 알겠죠? 이거는 인트로 단원이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수의 종류도 그러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수의 종류. 네, 소수의 종류. 안타깝게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소수의 종류가 뭐 그 소수점 다음에 있는 숫자들이 유한하냐 무한하냐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소수점 뒤가 무한하잖아요, 숫자가. 근데 그 친구들이 규칙이 있냐, 순환하냐, 아니면 순환하지 않냐 로 또 나뉘게 되는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에만 잠깐 나와야 알겠죠? 그래서 소수의 종류는 크게 기억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대망의 3번이죠. 세 번째, 소수의 연산인데, 그러면 소수의 연산도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소수의 덧셈, 뺄셈이 있는데요. 이제 나 좀 화내도 되나요? 근데 일단은 그 분수랑 조금 똑같이 얘기를 할게요. 소수의 덧셈, 뺄셈, 소수의 곱셈, 나눗셈. 일단 소수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소수점을 맞추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너네 자연수 계산하는 것처럼 소수점 맞추고 계산. 그 소수점을 선생님 뭐라 그랬죠? 자릿수를 맞추고 계산하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수의 곱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소수점 빼고 한 번에. 그러니까 소수점이 보이면은 일단 소수점을 빼놓고 곱셈을 진행하신 다음에 한 번에 소수점을 첨가해주면 돼요. 편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눗셈은 바꿔. 네. 느낌표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이걸로 강의를 했었어요. 왜요? 그 친구들은 왜인지 알려고 안 하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조금 화를 낼 거예요. 뭐 다른 학생들은 잘 하죠, 그렇죠? 선생님이 예시로 7.2 더하기 25.8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네. 진짜 열받아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하죠. 그 소수점 어디다 찍을 건데요? 여기다 찍어요? 진짜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릿수를 맞추고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 통장에 5만 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5천 원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걔네를 더했는데 갑자기 10만 원이 된 거야. 이 말이 돼요? 연금술사인가요? 네. 그 소수의 몇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술사인 소수의 몇 학생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수점의 의미는 자릿수나 다름이 없는 건데, 도대체 자릿수를 왜 안 맞추고 계산하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숫자를 체육처럼 한 거죠. 뚝딱뚝딱뚝딱. 내가 72랑 25.8을 더할 줄을 아니까 그냥 그거 더하면 되겠구나. 근데 소수점은 어디다 찍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제대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2 더하기 25.8 이렇게 서로 소수점을 맞추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아, 그리고 이렇게 끝에 0이 됐으면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33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해되나요? 네.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자, 네. 그래서 소수의 덧셈, 뺄셈까지 다 했고요. 그러면 소수의 곱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수점 빼고 한 번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7.2 곱하기 25.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곱한다고 쳐봅시다. 이쁘지가 않네요. 네. 25.8. 그러면 이거를 소수점 빼고 한 번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72 곱하기 258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한 번에 소수점을 쳐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얘네를 계산해야 될 텐데요. 별로네요. 72 곱해볼까요? 8이 16, 8, 7에 56, 7, 5, 35, 그 다음에 7이 14, 8. 그러면은 18,576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8576이라는 숫자가 될 테니까 그때 우리가 소수점 한 칸 한 칸 가 있었죠. 그렇죠? 한 칸 한 칸 가 있었을 때 잠깐만요. 오씨. 네. 그렇죠? 그럼 소수점 한 칸 한 칸을 이때 이렇게 가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소수점 빼고 한 번이구나. 그래서 이 답은 185.76이랑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소수점 빼고 한 번이구나. 그 다음에 바꿔는 뭐냐면 우리가 7.2 나누기 25.8을 한다고 쳤을 때 이거는 뭐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한 게 뭐야? 우리가 258을 1배, 2배, 3배, 4배 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나아요. 근데 25.8을 2배, 3배, 4배 한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옮겨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수식이 그러니까 옮겨서 계산하는 게 원래식이랑 같아지려면은 얘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72 나누기 258하고 같은 몫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게 왜 가능한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를 알면 좋을 텐데 네, 왜인지 궁금하지 않은 학생은 지금 나가요. 알죠? 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게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우리는 분수로 계산만 해주면 돼요. 분수로 계산해서 생각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잘 보세요. 7.2 곱하기 25.8을 선생님이 분수로 계산하게 되면 10분의 72 곱하기 10분의 258 아닌가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20분의 1, 10분의 1을 나중에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72 곱하기 258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지 않나요? 선생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중1에 이제 우리가 그 자연수의 혼합 계산할 때 같은 것끼리 있으면은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같다고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같은 것끼리 있을 때 우리가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테고요. 네.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고 이 10분의 1, 10분의 1을 나중에 쳐주게 되면은 소수점 빼고 한 번에가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7.2 나누기 25.8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0분의 72 나누기 10분의 258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 할 때 역수곱으로 계산하자고 해서 얘를 역수곱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얘네끼리 약분이 되는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방금 이 바꿨던 거를 다시 한번 돌려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70이 나누기 258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이런 친구는 서로 한 칸 한 칸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도 몫이 서로 동일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수의 연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하세요. 알겠죠? 네, 멈춘 다음에 필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예시는 필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분수하고 소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이 분수와 소수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한다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선생님이 방금 소수 연산할 때 했던 거죠. 우리 감으로는 분수 소수 전환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쵸? 근데 분수 소수 전환을 선생님이 말로 정확하게 바꿔줄게요.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바꿔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 돼요. 예시 한번 들어줄까요? 분수를 선생님이 소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우리 무슨 숫자가 편할까요? 2분의 5 같은 게 편할까요? 화살표 하지 맙시다. 2분의 5라는 분수를 선생님이 소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방법이 많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선생님은 분모를 1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분모 분자를 나누기 2씩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예요? 분모를 10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분모를 10으로 바꿔주게 되면 곱하기 5 곱하기 5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바뀌어요? 2.5라는 숫자로 소수로 바뀌지 않나요? 그쵸? 그 다음에 소수를 선생님 분수로 바꿔볼게요. 2.5라는 숫자가 있어요. 2.5라는 숫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를 분수로 10분의 20으로 바꾸지 않나요? 그쵸? 이거를 100분의 250으로 바꾼다고 해서 다른 말일까요?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분모를 100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분모를 1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50 곱해야죠. 50. 그러면 100분의 250. 그럼 1000으로 바꿔도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싹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바꿔주는 행동을 분수에서 소수로 전환하는 것, 소수에서 분수로 전환하는 것을 선생님이 말로 정리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수 전환할 때 이거 감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런 텍스트로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선생님 거 보면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해당되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바꾸는 행동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분모를 10의 n승꼴로 바꿀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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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10의 n승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특히 순환소수 단원 시작한 학생들은 이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 소수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을 왜 잘해야 되냐면 아까 여러분들 계산해 봤으면 느꼈겠지만 소수라는 거를 덧셈 뺄셈 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수 계산이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소수를 곱셈 나눗셈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실 분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애초에 이 분수라는 것 자체가 나눗셈을 형태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나눗셈인 거예요. 나눗셈, 곱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덧셈 뺄셈을 덧셈 뺄셈을 하게 되면 그거는 혼합 계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괜히 힘든 자연수의 혼합 계산 이런 걸 하려고 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분수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곱셈에 매우 유리해요. 같은 것끼리 계산하면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수에다가 덧셈 뺄셈 하려고 드니까 우리가 통분도 해야 되고
괜히 좀 우리가 생각하던 자연수 계산이랑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는 오히려 덧셈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소수는 왜 덧셈이 유리할까요? 우리가 그냥 자릿수만 맞춰주면 우리가 그냥 자연수의 덧셈 뺄셈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 통분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와 소수를 마구마구 전환을 잘 해주면서 서로 유리한 연산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대수 인트로 되게 길어졌는데 솔직히 내용은 초등학교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머릿속으로 텍스트로 정리가 돼 있으면은 크게 흔들릴 게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도형 인트로로 찾아오겠습니다.